사실 이 상황에서 정우성 씨의 상황을 더욱더 점입가경으로 설상가상으로 치닫게 만든 제보가 등장하죠. 우선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혼외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몇몇 여성들이 이전에 정우성 씨에게 받은 메시지라면서 공개한 내용인데 혹시 저게 합성인 거 아닌지, 저게 진짜 정우성 씨가 보낸 메시지가 맞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고 이야기 시작을 할게요. 다들 그게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사칭 계정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 대화의 앞뒤 맥락까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우성 씨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계정을 통해서 다수의 여성들과 접촉이 있었다. 이런 의혹의 눈초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우성 씨 측에서 입장은 사생활이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였죠. 정우성 씨가 30년 동안 대한민국 시작부터 탑스타였잖아요. 그리고 워낙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혼외자 논란 뒤에 이런 DM을 주고받았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아무래도 실망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던 거죠. 자, 근데 이 시점에서 자꾸 이런 제보들이 터져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워낙 그만큼 탑스타의 어떤 비혼 등남 소식이 그만큼 이슈가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정우성 씨가 난민 또 소외계층 같은 어떤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리고 난민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이 아동의 이미지를 좀 내걸어서 캠페인을 벌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현 상황과 조금 뭔가 비교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정우성 씨가 지난달 말에 한 영화 시상식에 참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일까지도 참석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영화제에 참석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했었잖아요. 네, 혼외자 출산 이후 정우성 씨의 첫 공식 석상이 지난달 29일에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제 시상식이었는데요. 혹시 부담 때문에 영화제에 참석하지 않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론이 좀 형성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우성 씨 청룡영화제 시상자이자 수상자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의 사적인 일이 영화의 오점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또 안고 가겠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제가 취재를 하면서 좀 재밌었던 점이 정우성 씨가 좀 긴장이 되기는 많이 됐었나 봐요. 대기실에 모든 배우들을 통틀어서 제일 먼저 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가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물 마시고 굉장히 떨려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뭐 댓글에는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화나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화나서가 아니라 정말 많이 떨려서 그렇게 눈을 감지 못할 정도로 긴장을 했었던 거다라고 뭐 다른 관계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안 기자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또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전 정우성 씨가 나간 거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미 가기로 약속이 돼 있던 행사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닌데 근데 저는 그 시상식 전까지 안 갈 것이다, 가기 힘들 것이다라고 누누이 계속 여러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해왔었어요.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까지 갔는데 아무 입장 발표를 안 해요. 그러면 더 많은 성토가 있겠죠. 그리고 나무주연상 수상 후보라고는 하지만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려면 일부러 판을 깔지 않는 이상 본인이 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못 받았을 때는 가서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못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다 관객상은 감독과 제작자가 올라갑니다. 배우가 받으러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간과한 게 하나 있었어요. 시상자로 올릴 수 있다. 시상자로 나왔죠. 자연스럽게 최다 관객상은 이미 1,300만을 모아서 무조건 받는 상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우성 씨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원래 약속된 행사에는 가고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는데 그게 잘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우성 씨가 입장을 발표한 이후에 대중들은 또 어떤 의견을 보내고 있을까요? 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누리꾼들은 숨지 않고 정면 돌파를 시도를 했다. 역시 정우성 멋있다. 용기 있는 선택이다. 라고 이렇게 박수를 보낸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누리꾼 분들은 영화제까지 개인사를 들고 와서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냐라고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고요. 책임지는 게 당연한데 왜 이게 박수칠 일이냐라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정우성 씨의 발언에 환호를 보낸 배우들에게까지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 정우성 씨가 이런 혼외자와 관련한 비판 여론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해왔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기자님들 보시기엔 어떤가요? 저는 어느 정도 대비가 있었다고 봅니다. 일단 정우성 씨가 2015년부터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직접 대외적으로 유엔에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활동하겠다 이런 소신을 계속 밝혀왔었어요. 근데 2023년 7월 9년 만에 돌연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따져보면은 문가비 씨가 정우성 씨에게 임신 사실 알린 게 지난해 6월이었죠. 그리고 불과 한 달 만에 본인이 끝까지 지키고 싶다는 자리에서 내려왔던 거죠. 그동안 그의 행보를 보면은 굉장히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챙겨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노약자, 장애인, 어린아이들의 생활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기후에서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이 볼 때 이율 배반적인 행동이라고 느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미리 친선대사에서 사임 의사를 밝힌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정우성 씨는 지난 2023년 배우 인생 29년 만에 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서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기록적인 해를 맞이했는데도요. 이 단 한 편의 광고도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정말 많은 광고를 찍었었잖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영화가 이슈가 되면 아무래도 광고 쪽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할 텐데 듣고 보니까 최근에 광고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우성 씨가 이 CF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았다. 뭐 CF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델 활동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띄지 않았었던 거예요. TV 광고를 하지 않을 뿐이지 앰버서더, 잡지의 모델로는 계속 나오는 게 있거든요. 제가 또 브랜드 쪽에다가 취재를 해봤어요. 근데 브랜드 쪽에는 이제 행사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행사가 다 끊겼냐? 근데 물어보니까 브랜드 쪽에서 초청을 하려고 리스트업은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형사 사건이 아니라면 연예인을 우리가 뭐 먼저 이제 오지 마세요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우를 손절할 이유가 없다라고 브랜드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